제가 정말 열심히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매출은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텐데 하루에 정말 열심히 막 100개 넘게 정밀 가공을 했는데 이 매출도 안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화가 나죠. 네, 더 나와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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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님의 구독자이자 대량 등록 판매 방식으로 온라인 셀링을 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지금 컨텐츠 출연자분들 중에서 역대 최다 매출액이세요. 1년 만에 3천만 원 매출을 네. 만드셨는데, 제 얀무님 같은 경우 특히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유튜브 개설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채널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댓글에다가 꼭 1년 뒤에 월 매출 3천을 찍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1년 뒤, 정확히 1년 뒤에 지키셨더라고요. 진짜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제 그 얀무님께서 3천만 원 매출을 만들어 오셨었는지, 네. 그 과정에서 있었던 뭐 사건들이나 경험, 뭐 감정 같은 것들을 한번 쭉 담아내보려고 해요. 한번 얀무님의 업무 환경을 쭉 보고 싶거든요. 아, 네네네. 예. 위에는 원래 무언가를 막아놓으신 건가요, 이거는? 네, 이거 창피해서요. 예. 제가 뭘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아. 목표라든지 그때그때 제가 뭐 항상 작업을 할 때 영상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셀링과 관련된 영상을 틀어놓고 하니까 그 인사이트 받은 것들을 제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되게 오글거리는 거라서 한 줄 정도 볼 수 있을까요? 한 줄이요? 한 줄 정도. 욕도 써있는 예. 2022년 11월에 했던 거죠. 2022년 11월 20일. 그만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적어두신 거예요? 네, 원래 되게 많은데 이게 가릴 게 없어가지고. 되게 멋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3천을 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써놓고 이렇게 매번 보신 거네요,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컴퓨터에 적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안 보게 돼서 쓰고 안 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바로 앞에 두니까 작업할 때 진짜 작업하기 싫을 때나 막 체력이 떨어지거나 집중 안 될 때 이렇게 보면요, 다시 좀 정신이 좀 차려집니다. 그때 썼던 마음이 생각이 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작업 환경 한 번만 봐도 될까요? 네. 예. 혹시 얀무님 매출 변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시작은 22년 첫 등록이 3월에 등록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찍고 나서 이 네, 솔루션을 네. 가입을 하신 거죠? 다수동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때 7월이고 8월이고 네네. 매출 올라가는 흐름이 저랑 정말 비슷하시네요. 저는 이제 2021년 7월에 1200, 1500 사이였고, 저도 이제 2021년 12월에 3000을 찍었었거든요. 흐름이 저랑 정말 비슷하시다. 이때는 왜 떨어졌나요? 2달간 예. 등록을 아예 안 했습니다. 2달간 등록 안 네. 했어요. 근데 보통은 대량 등록은 등록을 쉬어도 매출이 유지가 되거든요? 아마 이때 제가 딱 직전에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일이 생기기 직전에 멀티파이프님한테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가공을 안 해도 예.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그때 답변을 주셨거든요. 예, 맞아요. 딱 그 상황이 딱 좀 일어났던 게 좀 놀랐습니다. 이때. 아예 등록을 2달 정도, 한 50일 정도 아예 등록을 아예 안 했거든요. 예. 그래도 이렇게 해서 매출이 나와서 오히려 주문만 해놓고 품절 처리만 하고 딱 요것만 했는데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유지는 아니지만 매출은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3,000에서 지금 1,600으로 떨어지신 거죠? 네네. 근데 보통은 저는 저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0일을 등록을 쉬었어도 매출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던 적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도매처를 몇 개 정도 쓰고 계세요? 3개 쓰고 있고요. 3개째 지금 끝나가고 있고 이제 4개째 찾고 있습니다. 상품 수는 총 몇 개 등록하셨나요? 6,000개 딱 넘었습니다. 어제. 6,000개요? 상품 수가 6,000개인데 월 매출이 3,000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업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1만 개를 올렸을 때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꽤 이 업 상품 등록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6천 개의 매출이 3천만 원이면은 그게 5천 원 가까이 수치가 나오는 건데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이 업을 해오셨길래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되게 보기 힘든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 제일 높아요. 진짜요? 예. 기본적으로 멀티파이브님 강의나 전자책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유튜브에 널린 상품명 관련된 예. 영상을요. 그때 거의 검색해서 나오는 모든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전자책에도 그놈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100% 어떻게 지키냐, 또는 지금 내가 가공하고 있는 상품이 키워드를 찾을 때 예. 그 키워드가 그 상품명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느냐. 상품명 가공할 때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하나 할 때 한 15분. 아, 그래요? 완전 퀄리티 위주로 가셨구나. 그죠.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도매처의 물건을 그냥 상품명과 이미지 카테고리 3개만 바꿔서 6,000개로 매출 3,000을 찍으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왔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에서 말해왔던 가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사실. 네, 그 가끔 단톡방에서 이렇게 예. 뭐 이게 상품명 괜찮을까요? 또 예.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예. 보면요, 내가 하는 거랑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 달랐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주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상품명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요. 예. 왜냐면 키워드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예. 전혀 다른 키워드나 이게 이렇게 해서 용도가 이 용도가 아닌데 이런 키워드를 사용한다든지 예. 이미지에 너무 몰두하셔가지고 상품명을 너무 큰 키워드를 사용하신다든지 이게 어느 정도 본인만의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느낌. 그래서 상품명과 카테고리가 그 세 가지가 확실하게 연동이 돼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하나는 예. 반드시 가져가야 돼. 반드시. 근데 그렇죠. 이게 단순 작업이잖아요. 단순 예. 작업이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음. 체크한다든지 그 집중력을 최대한 그 발휘를 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공할 때 꼭 접목을 시키셔야 돼요. 저도 가공할 때 늘 느끼는 게 통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저도 왜냐면 실제로 고객이 유입한 키워드들을 보면은 되게 구체적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상품이랑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때만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상품과 연관성이 되게 간접적인 경우에는 거의 판매에 성공됐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는 물론 이렇게 말씀을 좋게 해주셔도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잘 이해를 못 하실 때가 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공하는 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했던 적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네. 예, 그럼 한번 지금 6,000개로 월 매출 3,000을 만드신 실력으로 그냥 랜덤한 상품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진짜요? 본인이 가공하는 그 평소 스킬대로 하나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도매처는 어디도 상관없습니다. 부드러운 모서리 쿠션 보호대라는 상품을 가지고 한번 사장님께서 가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해주신 대로 그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바로 이 상품 보자마자 예.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으실 텐데 용도나 바로 보시는 것보단 일단은 상품을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아마 전자책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보시면요, 전 디테일하게 많이 보는 편입니다. 용도를 먼저 파악하려고 네, 하시는 거죠?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대충 보시면 안 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거 말고도 자동차용품이라든지 특히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분명히 다른 용도로 쓰일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꼼꼼히 보셔야 돼요. 굉장히 쉽게 지나치기 때문에 저도 상품명 가공하는 중간중간에 다른 키워드를 찾으려고 다시 돌아봅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쿠션 보호대라고 당연히 치면 똑같은 상품이 나오겠죠. 일단 키워드를 뽑으려고 네, 전체적인 예, 엄청나게 경쟁이 많죠. 예, 그 같은 경우는 대량 등록 이어도 예. 당연히 팔릴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량 등록 판매 방식으로는 이 상품명을 사용합니다. 근데 안 팔리고 팔리냐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팔리긴 팔리죠. 그래서 이 키워드 좋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 남들과 다르게 판매한다는 거를 항상 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품 목록을 보시면 여기 아마 그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 올려져 있는 상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여기서 동일한 상품이 있는지 먼저 보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서 이제 머리를 굴리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 코너 보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는 여기 두 가지로 할게요. 조금 더 경쟁력이 낮아졌죠? 요 정도면요 저는 바로 키워드를 뽑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 카테고리에 대한 키워드를 전부 다 뽑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서리 보호대라는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일단 쭉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직접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원래 엑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직접 뽑으시는구나, 이거를 또. 네네. 사실 이렇게만 두고 할 때가 제가 빨리 작업할 때 모바일 클릭수를 보는 이유는 제 스토어 기준 모바일 결제 비율이 70%가 넘어서 그냥 비중이 많은 것에 집중하자. 간단한 생각을 해서 여기 막 크게 의미를 두거나 그러진 않아.
정렬을 한 다음에 어떤 순으로 정렬을 하시나요? 그때그때 달라서 아, 딱히 기준이 네.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여기 정렬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예, 정렬을 하게 되면요 중복 키워드가 있거든요. 예, 보시면은 비슷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중복으로 비슷한 키워드가 있는데 예. 떨어질 때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묶으려고. 아, 묶으려고? 네, 그냥 묶는 용도로 검색 수가 많이 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검색 수가 많은 거는 제외한다. 네, 이 전체적인 감을 보는 건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00 이상은 안 보고요. 예. 너무 적은 키워드는 안 봅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 최상 키워드랑 최하 키워드는 빼고 본다는 거네요. 검색 수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인 거라서 예,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예,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내리면서 정렬이 끝났으면요. 예. 다시 한번 상품 보고 코너에 사용하는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부 다 훑어봅니다. 하나하나 안 놓치고. 아, 다 봐요, 이거를? 네, 다 봅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침대 모서리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쓸 수 있을 것 같고. 쓸 수 있죠. 네, 안전 모서리파 쓸 수 있을 것 같고. 계단에는 안 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 사용의 용도와 키워드를 계속 연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우선 쫙 뽑은 다음에 네네.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상품이랑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보고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현혹되시지 마시고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당연히 이 상품이 이 키워드와 맞냐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심어 놓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한 실수인데 제가 어느 특정 검색수와 어떤 상품 수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것만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기준이 아예 없었을 때 저만의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는 상품을 그 숫자만 보고 상품을 끼워놓다 보니까 나중에 완성된 상품명을 보면요 제가 고객인 제가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상품이랑 따로 놀고 있죠. 네, 그리고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감의 영역이라고 제가 몇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좀 정량적인 정보를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죠.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정확히 잘 파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결국에는 많이 팔아본 사람이 느낀 그 감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비슷한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빠른 지름길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가장 하는 건 당연히 어떤 강의나 전자책 그대로 따라하는 게 가이드를 해주시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다가 어느 정도 매출 반에는 올라왔을 때 자기만의 것을 다시 만들면요. 거기서 어느 정도 매출 증대하는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그랬거든요. 1000까지는 하다 보니까 됐는데 이제 1000에서 2000을 찍을 때 어떻게 딱히 뭘 한 건 아니지만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내가 지금 상품명을 짓는 거 가공을 하는 거 사실 이미지도 따로 하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점점 입질이 오잖아요. 매출이 상품이 하나 팔리던 게 다음날 또 팔리고 그런 상품이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럼 제가 그때 가공했던 걸 유심히 다시 보시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본인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 상품명이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그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다음 가공할 때 또 접목시키고 이렇게 다듬어 세공을 하다 보시면 본인만의 기준이 명확하게 생깁니다. 저도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에 들어오실 때 그 상품 가공이라는 그 작업을 어떤 정량화되거나 어떤 획일화된 규칙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늘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는 거는 그게 만약에 가능하면은 이 사업은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예. 어떤 누군가 정해준 공식대로 해가지고 매출이 나올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저는 진짜 바로 이 사업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사람마다 매출 차이가 발생하고 또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 사람만의 어떤 방식 그리고 그 사람이 쌓아온 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비슷하잖아요. 분명히 볼링이든 골프든 축구든 대부분의 선수들의 자세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선수의 자세를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자세로 본인이 수천 번 수만 번 던지고 쳐보고 연습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나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 감이 나중에 와요. 그러니까 나도 분명히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나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완전히 체화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그 단계 어느 정도 오신 거죠. 거기서 누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던져요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어떻게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약간. 이런 각도로 이런 힘으로 던져요라고 수치적으로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 지금 저도 뭔가 인사이트를 막 드리고 싶은데 이걸 명확하게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요약을 하자면은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 설명을 주셨어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어떤 기준으로 뽑아가지고 뭐 상품과 비교하면서 본다라는 거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면은 그럼 저 엑셀의 수많은 키워드들 중에 무슨 키워드를 가져올 것이냐에서 이제 실력 차이가 네, 벌어지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설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 시속 150 나온 사람한테 어떻게 150 던져야면 그 사람도 할 말이 없죠. 네, 맞아요. 그냥 던지다 보니까 150이 된 거지 어떤 150 던지는 방법을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자세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어떤 경쟁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상품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도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정석. 네, 맞아요. 정석인 거고 정석 플러스 알파는 본인 겁니다. 네, 맞아요. 이게 예. 저는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참고하되 결국에는 본인이 채워 나가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를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절대 사장님께서 뭘 숨기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요, 이거 제가 꾸밈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갑자기 말이 빨라졌는데, 제가요, 이걸 다 오픈해드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요, 다 죽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사장님의 최근 매출 흐름인데 어느 구간이 제일 힘들었나요, 여기서? 1000까지 오는 게 제일 힘들었나요? 1000까지 오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1000까지 오는 아마 게 비슷하게 말하실 텐데, 예. 저는 영원에서 1000 찍는 것보다 1000에서 3000 찍는 게 더 쉬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쵸. 제가 어느 정도 했는지. 근데 또 돌이켜보면요. 제가 처음에 1000만원 달성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군생활 빡세게 하신 분들은 그때 군생활 어떻게 했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완전히 공감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으신 건 그러니까 아직 초보셀러신 분들은 지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솔직히 그때 많이 가공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견인을 하고 있어요, 매출에. 그래서 지금 시간이 그때 많을 때 최대한 많이 가공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실수하고 이제 주문 넣으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을 못 하시거든요. 그때는 예, 맞아요. 하루 루틴을 타이트하게 아니어도 하루 루틴을 좀 내 컨디션에 잘 맞게 짜셔야 됩니다. 물론 전 전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전업이신 분들 한해서는 지금 가공 처음에 매출 안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때 기준이 안 잡혀서 내가 지금 어느 노하우도 없고 막막하실 때 그냥 열심히 가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흐지부지 하다가 막 한 달, 두 달 지나가시고 나중에 가공수 안 채워졌을 때 매출은 왜 안 나오지? 라는 것보다 그때 너무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나중에 매출 나와서 내가 지금 매출 나오니까 등록하면 매출 더 나오겠지?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박차를 갈 때 엄청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그 사장님께서 1년 전에 저한테 댓글로 그렇게 남겨주셨잖아요. 3000 찍겠다고. 네, 맞습니다. 확신이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요, 그냥 이제 잘 모르니까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냥 용감하게 없는 팩이 긁어 모아서 그냥 썼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한켠에 들었어요. 뱉은 말은 지켜야 하니까 예. 스스로 동기부여를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3000이 어떤 하나의 분기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주로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똑같나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1000대랑 1000 되기 전이랑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데 1000대는 주문 넣고 이럴 시간이 아예 그런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주문 넣어도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공에만 최대한 몰두해서요. 그냥 일어나서 잘 때까지 가공을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밥 먹고 중간에 자고 그게 끝인데 하루에 일을 얼마나 하셨나요? 1년 동안? 아는 거 빼고는 다 했다고 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무슨 시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네, 해. 최소 10시간 했습니다. 최소. 주말에도 일하셨죠? 네, 따로 약속을 잡지 않는 이상 했는데 약속 있는 날엔 아예 안 했습니다. 저랑 거의 비슷했네요. 저도 잠자는 시간 빼고 다 했었고 주말은 없었고 없었습니다. 예, 주말 원래 없었고 없었어. 예, 그 정도 갈아 넣으니까 1년에 3000 나오더라고요. 유지하고 이어나가는 게 더 중요한데 아. 지구력도 중요한데 그거는 좀 못했습니다. 제가 도중에 지금은- 조금 건강이 악화됐었나봐요, 도중에. 네, 좀 안 좋아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아예 가공을 못할 정도여서 아예 멈췄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러고 나서 아프니까 그냥 빨리 낫고 다시 복귀하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더 빨리 회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왜냐면 저도 1년 만에 3000을 찍었었고 네.
매출 흐름도 저랑 거의 비슷해요. 1000까지 걸린 기간이랑 1000에 3000 갔던 기간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저도 뭐 주말 없이 거의 일만 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후로 뭐 여러 사업을 할 때도 그 정말 한 2년의 짧은 2년의 시간이 어떻게 압축된 성장의 시간이었으니까 네. 그 시절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도. 지금 뭘 해도 그때보다는 안 힘들거든요. 그냥 그때는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 플러스 불안감이 네, 같이 맞아요. 있었으니까. 맞아. 그게 그죠. 전 맨날 이렇게 일기를 썼었는데 아마 21년 4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일 불안했었는데, 왜냐면 매출이 다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막 쭉쭉 늘어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3달간 600, 500, 500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더 이상 안 늘어나니까 매출 500이라 해봤자 순이익 1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돈을 까먹고 있었어요. 월세랑 생활비 이런 거 치면은 계속 적자인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대량 등록을 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피부로 와닿는 불안. 예. 뭐 진짜 피부로 와닿죠. 왜냐면 네. 통장이 계속 깎여가니까. 맞아. 계속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수익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부업도 아니니까. 맞아, 전업이. 그냥 기를 쓰고서라도 여기서 끝장을 내야겠다는 맞아. 그거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네. 그때 진짜 이러다 망할 수 있겠다는 거를 피부로 체감하고 나서부터 5월달에 유입 키워드 운영인 거 처음 알았고,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이 지금도 되게 소중해요. 어떤 극단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한번 뚫어내면 되게 많이 크더라고요. 성장 속도가. 그러네요. 저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 게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너무 극단적인, 이러다 내가 돈 땡전 한 푼 없이 나이만 먹겠구나라는 저기 적혀 있는데. 여기요? 네. 여기 왼쪽 끝에. 여기 어딘가에 끝에. 네. 그러네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나네요. 근데 저도 정말 비슷한데, 제가 이것만큼은 하자라고 했던 게 상품 등록인데, 그것도 그냥 상품 등록하면 매출이 늘겠지 이렇게 영상에서나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피부로 와닿게 되면 그거를 진짜 원동력이 되게끔 내가 그걸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제 단톡방이나 제 단톡방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그 다른 것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전업인지 부업인지 뭐 어느 정도 시간을 하는지 좀 모르지만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꼭 했는데, 그 매출을 증대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상품 등록, 그 외에는 후순이다라는 생각을 머리에 아주 세게 박아놓고 상품 등록을 했어요. 한마디로 일단은 네. 많이 올려야 매출이 된다. 네,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게 그 시간 안에서도 쪼개서 상품 등록 시간만큼은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저도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은 상품 오로지 가공에만, 다른 거 아예 안 하고, 그거 최소 4시간만큼 가공에 절대적인 시간을 할애를 하고, 막 다른 거에 이렇게 하면 매출도 날까? 또 영상 보고 막 그 영상대로 따라 해보고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요, 안 잡힙니다. 기반이 탄탄하게 안 다져져요. 그래서 일단은 뭘 해도 가공 먼저 하시고 나서, 그쵸. 할당량을 채워야죠. 네, 일단. 마케팅을 공부를 하시던, 광고를 하시던, 아니면 사업자를 늘릴 계획을 하시던, 다른 사업을 준비를 하시던, 그거는 상품 등록 하시고 하셔라. 왜냐면 대량 등록 셀러시기 때문에. 사입이나 이런 식으로 다른 판매 방식이 아니라 대량 등록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상품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대량 등록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역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인데, 장점이라 하면 진짜 올리면 매출이 늘어난다는 게 장점인 거고. 네, 맞아요. 그쵸. 근데 대신 단점이라면은 아무리 내가 이제 내적으로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성장했어도 어쨌든 상품 등록수가 안 늘어나면 매출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첫 1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사업도 덧셈의 영역이 있고 곱셈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덧셈 말도 가공수, 상품수를 늘리는 거고, 곱셈은 같은 개수 대비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연구하는 건데, 초반에는 덧셈이 압도적으로 빨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진 돈이 10만 원밖에 없으면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알바하는 게 돈을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첫 1년 때는 정답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냈던 정석이 있기는 있어요. 확실하게. 그럼 그 방법을 가지고 우선은 첫 1년 동안은 최대한 많은 가공 개수를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점검을 하면 되죠. 내가 만약에 뭐 5,000개를 올렸는데 매출이 얼마다, 근데 업계 평균이 얼마다, 거기랑 비슷하면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심각하게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 한번 다시 재점검을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너무 왔다 갔다 거리시다가 사업을 계속 시작을 못하거나 지지부진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본인이 불안함을 계속 갖게 돼요.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 일단은 꾸준히 상품수를 계속 늘려가시면서 월천에 근사치 오시면요, 아마 지금 월천에 근사치 오신 분들은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오히려 더 상품 등록을 더 열심히 하시고. 한 만큼 나오니까. 네네. 예. 그걸 아시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너무 진부한 말인데 일단은 등록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네, 그 성실과 기술 둘 중에 어느 비중이 매출 뭐 2천, 3천, 5천에 더 빨리 도달하냐, 뭘 비중을 했을 때 당연히 사입이면은 기술이죠.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죠. 더 많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근데 제가 이제 아직 초보지만 3천에 왔을 때 느낀 건요, 정말 제 기준입니다. 한 7대 3? 성실 7, 기술 3. 네, 7대 3. 일단 열심히 등록 해보시면 늡니다. 이게 정말 뭐 키보드를 마우스로 가공하지 않는 이상 그런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됩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한테는 되게 꿈에 겨운 목표일 거예요. 지금 그런가요? 수준이. 지금 막 이직해서 시작해서 하루 매출 10만 원에도 기뻐하시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께는 되게 어떻게 보면 꿈의 목표이실 텐데 그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근데 제가 또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막 잘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해주시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까 막 10만 원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매출은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텐데 예. 하루에 정말 열심히 막 100개 넘게 정밀 가공을 했는데 이 매출도 안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화가 나죠. 네, 더 나와야 되는데 저 첫 주문이 뭔지도 아직 기억이 안 나고 언젠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였고 오히려 제가 첫 주문이 되게 늦었어요. 한 달 좀 안 되게 나와서 오래 걸리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무조건 되긴 할 텐데라는 제가 마인드를 갖고는 있었지만 그게 막 기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3, 4개월쯤에 이제 매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래 이 정도는 나와야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내가 이만큼은 하는데 하루에 드는 시간이 이만큼이고 많은 걸 포기하고 여기 집중을 하는데 이 정도는 나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래서 요런 느낌을 아실 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건 전업의 기준인데 부업이신 분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사실 진짜로 더 힘드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첫 주문 나오기까지 한 달 걸리셨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한 달이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일하는 한 달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에 10시간 일하시죠, 그래도. 그죠. 최소입니다, 최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일했는데 그 한 달 동안 주문이 한 건이 없어서도 버티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그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1년을 버텨서 3천을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분들은 솔직히 3, 4일차 때 첫 주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첫 주문이 왜 안 나오냐는 말을 3, 4일차 때 보통 하세요. 길면은 1, 2주 때.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없었어도 그거를 그냥 굳건히 버티고 가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진부하지만 끈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결과를 당장 바라지 않고 제가 더 좋은 인사이트나 이런 걸 막 드리고 싶은데 그거 말고는 진짜 없어서요. 진짜로 없어서. 사업하는 자질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그게 있다면 막 내가 막 벌리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에 대한 눌러 앉아서 내가 어떤 사업을 벌릴 생각은 없다. 그 대신 꾸준하게 이건 하겠다. 그래서 막 큰 매출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이것만 해서 그냥 참 열심히 그냥 하루 루틴대로 상품 하고 품절 처리하고 주문 넣고 이게 너무 좋다. 그럼 오히려 그게 이 사업은 그거만큼 재능이죠. 그게 재능이 최고의 재능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멀티파이비티는 사업을 막 이렇게 막 확장시키는 거 하면서 늘리고 막 성장하는 느낌이 좋으신 분이시고 저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에 맞춰야 되나 포커스를. 요거에 포커스를 맞출까 아니면 차라리 사업을 벌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까. 저도 이 나이 먹고 이제서야 내가 이런 사람인가?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제가 모르고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바로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에도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량 등록도 있고 사입도 있고 뭐 소수위탁도 있고 제조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량 등록이 다른 세 가지 소수위탁, 사입, 제조랑 다른 점이 뭐냐면 사입이랑 소수위탁도 솔직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분석하면 결국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하더라도 집요하게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 언젠간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냐면은 대량 등록은 그 연구하고 분석한 그 기간 동안에도 돈이 벌리거든요. 매출이 올라가니까. 근데 사입이나 소수위탁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사업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게 되기까지 돈이 안 벌려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없었어요, 자본이.
그리고 시간도 많이 없었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돼 있었고 사입이나 제조를 하고 싶었지만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한 4달 동안 했는데 아직 그 시기가 안 왔다고 쳐볼게요. 내가 이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진 시기가, 그럼 저는 정말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본이 이미 넉넉하고 여러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 분들께는 굳이 대량등록을 권장을 안 드려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높은 거는 확실히 사입 쪽이나 제조가 맞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환경에 있을 분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겐 대량등록을 추천해 드리죠. 왜냐면 배워가면서도 돈이 벌리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계단 형태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일단은 제가 한번 그래도 월파님한테 목표를 5천 달성했을 때 5천 했어요라고 말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사장님이 이번 골목셀러 컨텐츠의 마지막 참가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또 유종의 미를 장식하는 인물로서,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많은 매출을 달성한 셀러분으로서 되게 많은 분들, 적어도 몇천 명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했지만 기대만큼의 매출이 나왔다고 제 스스로 맞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일단은 1000, 2000, 3000 이렇게 달성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때 그걸 놓치지 말고, 여러분도 지금 분명 그 과정이 계시거든요. 지금 좀 가공하시다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 만큼 나오는 거는 월파님이 이미 검증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검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강의나 영상이나 전자책이나 다른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 색깔을 조금 섞어서 이런 매출을 달성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 이상, 지금도 솔직히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이상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한번 믿고 일단은 딱 한 2000개만 가공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2, 300, 그다음에 400, 500 이렇게 늘어나시는 거 보면서 재미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재미가 나중에 고통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좀 한 번 더 이겨내시면 그게 또 2000이 되고 이제 딱 3000이 되고, 이제 나는 앞으로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나는 이제 사업을 꾸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반을 마련하신 상태에서 좀 더 자유롭게 넓은 선택폭으로 다른 사업 운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 그러는 거지? 예.